식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나는 계속해서 식물 탐색을 이어갈 것이다. 직업병인지 상사병인지 모를 그 무언가를 안고서 종횡무진 산을 누비며 탐구도 하고 샛길로 새서 딴짓도 하면서 그러는 동안에 식물에 대한 나의 짝사랑은 더욱 깊어갈 것이다. 허태임 작가의 숲을 읽는 사람 중에서 식물 분류학자가 채집한 초록의 목소리, 숲을 읽는 사람, 허태임 작가와의 만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박성우입니다. 오늘 이 북토크 우리 책 친구들 많이 기다렸죠? 내 추천책 가운데 이 책이 우리 책 친구들한테 가장 호응을 많이 받은 그런 책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야생화, 나무, 식물에 관한 책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책들 가운데서도 오늘 이 책은 좀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자기 일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그리고 진심과 열정을 다하는 그런 분들 보면 참 기분 좋잖아요. 이 책이 딱 그렇게 기분 좋은 책이고요. 자, 오늘 허태임 작가님과 함께 아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저를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가지고요. 저는 숲을 읽는 사람을 쓴 허태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생물학과에서 식물 분류학을 전공을 했고 지금은 경북 봉화에 있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라는 곳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식물분류학을 전공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식물분류 전공자들 모인 곳에 가면은 각자가 전공을 다 알면서도 그래서 뭐 전공했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인간 한 종을 알기 위해서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식물을 알기 위해서도 각자 전공하는 그 분류군이 있거든요. 저는 책을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팽나무 속을 전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팽나무 중에 천연기념물로 가장 먼저 지정된 게 바로 여기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경북 예천에 있는 황목근이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도 한 780살 정도 됐는데요. 이 나무가 오늘날의 큰 나무로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마을 사람들이 지켜줬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지켰냐? 일제강점기 때 이제 토지도 다 뺏기고 그런 위협에 놓였을 때 마을 분들이 이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땅을 다 이제 사서 이 나무 앞으로 등기부 등록을 해요. 근데 땅 주인이 되려면은 일반 명사 팽나무가 아니라 고유 명사 사람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태임처럼 이름이 있어야지 땅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팽나무한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봄이 되면은 팽나무는 노랗게 꽃이 피거든요. 황씨성에 근본이 있는 나무라고 해서 황목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꼬박꼬박 토지세 내는 납세목입니다.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이르는 거죠. 나무도 유한한 생명체예요. 어느 정도 살면은 수명이 다하죠. 지금도 제가 처음 만날 때마다 해마다 수세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피레침 왼쪽에 조그만한 후계목 보이세요? 마을 주민들이 주변에서 자란 어린 나무들 중에 어머니랑 가장 닮은 애를 후계목으로 지정하고 옆에서 각국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줬죠. 엄마보다 더 오래 살라고 황만수라고. 그래서 팽나무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냐. 팽나무의 생애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 팽나무 암컷에서 쟤네들의 씨방이 어떻게 열매가 되는지 저 열매를 새들이 좋아해요. 덩치가 작은 새들이 과육질만 먹고 막 씨앗을 이렇게 배출해 놓으면은 동물의 내장을 거친 경우와 거치지 않은 것 중에서는 거쳤을 때가 발화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과육질 벗기고 나면은 저렇게 안쪽에 딱딱한 안쪽 씨앗이 한 번 더 나와요. 살구나 복숭아 생각하면은 아실 텐데요. 저게 살구나 복숭아는 나무 재질이에요. 팽나무는 저게 광물질이에요. 달팽이 껍질이랑 같은 성분 아라고나이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건 이른 봄에 저 딱딱한 걸 뚫고 새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식물들 들여다보면서 공부하다 보면은 제가 뭐 거창한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구의 시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46억 년의 지구의 시간 속에서 저 팽나무라는 친구는 어느 때에 출현을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제 몸 안에 광물질을 품게 되었을까? 일본의 토양학자가 쓴 흙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거기 이 저자인 후지 가스마치 교수님이 이제 46년의 시간으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5억 년 전에 이제 흙이 제대로 갖춰지면서 육상 식물들이 출현을 했는데요. 사실 거슬러 가보면은 우리가 소위 그 DNA를 가지고 그리고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이제 뿌리와도 같은 진핵생물이 출현한 건 15억 년 전. 호모사피엔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팽나무라는 한 종이 어떤 이유에서 지금 현재 한반도 어디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지 그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 사람 연구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게놈 프로젝트랑 비슷할 거예요. 팽나무와 인간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유전자가 한 20%에서 많게는 25% 정도는 같을 거예요. 식물과 그 인간이 거의 대부분 그 정도입니다.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 지금은 한 종만 남았죠. 하지만 과거에는 멸종한 더 많은 유인원, 그러니까 호모 속, 사람 속에 속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호모, 사람 속과 가장 유사한 건 침팬지, 펜속이겠죠. 그 다음이 고릴라, 오랑우탄, 귀봉순인데 이렇게 묶어져서는 사람과 종속, 과목, 강문, 개에서 동물계를 이루게 되겠죠. 학교 다닐 때 생각나죠? 그렇게 해서 지구에 존재하는 이 생물이라고 하는 생명체들을 묶어보면은 결국 뿌리가 어느 같은 한 지점에서 뻗어나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식물계가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고 그 아래가 동물계면은 동물 안에서도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의 위치는 정말 작다는 거. 식물에서는 지금 전 대표적으로 장미라는 한 종을 가지고 왔어요. 장미라는 종이 장미속, 장미과, 식물계를 이루는 거죠. 어떤 용도에 따라서 여러 다른 종을 묶어서 하나로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들국화 같은 경우, 대나무, 그리고 도토리를 맺는 참나무 종류들. 종으로 따진다면 이런 이름은 없다. 한 종의 식물을 한테도 여러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곤드레 나물밥 많이 먹는데 곤드레가 어떤 식물일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곤드레의 우리 이름은 고려엉겅키. 엉겅키 종류처럼 생겼죠. 엉겅키는 피를 엉기게 한다고 엉겅키라고 불러요. 그 지혈제로 많이 썼어요. 그리고 몸에도 좋아서 약초로도 많이 씁니다. 영어로 보니까 코리안 티스, 밀크시슬 많이 드시는 밀크시슬, 그랑 같은 혈통의 식물입니다. 이럴 경우 단 하나의 약속된 이름이 있어야지 우리가 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죠. 식물 분류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기준이 되는 식물 이름을 제시해 주는 것. 이렇게 단 하나의 약속된 학명이 정해졌을 때 한 종을 카운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땅에 사는 식물들을 크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가꾸지 않아도 상가들에 저절로 사는 자생식물, 그리고 의도가 있든 아니든 어떻게 한국에 도입이 돼서 그 전에는 외국에 살았지만 지금은 기화해서 야생에서 스스로 사는 식물들을 외래식물이라고 하고요. 농사 짓거나 꽃으로 재배하거나 인간이 심어 가꾸는 재배식물, 그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중에 저는 야생식물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경북 봉화에 있는 수목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2017년에 처음 가서 처음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경북 봉화군에 있는 산지의 식물들을 다 조사하는 프로젝트였어요. 1년에 15개의 산을 3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양하게 너무 좋은 식물들이 많아요. 정원용으로 좋은, 약용으로 좋은 그런 식물들을 선별을 해서 씨앗과 재배 기술을 지역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키운 식물로 축제도 열고 판매도 하고 합니다. 그게 수목원에서 하는 일들이요. 그래서 10월에 기회 되면은 봉자축제 한번 놀러 와보세요. 그리고 제가 수목원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기후위기와 같이 이야기될 때 식물 중에서 늘
이름이 좀 거론돼요. 구상나무라고 들어보셨어요? 구상나무가 한라산에 정말 많았어요. 지금도 많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턱없이 많이 죽고 있어요. 구상나무도 한 120살, 적게는 많게는 180살까지 사는 식물인데 어린 나무들이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숲이 유지되는데 더 이상 환경이 받쳐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는 나무는 없고 이제 100살 넘은 나무들이 이제 고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침엽수의 위기예요. 근데 이걸 현장에 가서 보면은 아직도 구상나무가 잘 살 수 있는 환경도 물론 있고 그런 곳은 그 자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이렇게 서식지 자체가 받쳐주지 않아서 죽는 나무만 늘어가는 곳일 경우 거기서 오래된 나무에서 열매는 맺힙니다. 그럼 열매를 따와서 수목원에서 열매 씨앗 하나하나를 다 이제 확인을 하고 키워냅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어떤 서식지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렇게 피난처의 기능을 하는 것, 대체 서식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마지막은 우리 박완서 선생님의 소설 9만 톤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여기서 싱하는 뭘까요? 저는 싱하 먹는 걸 어릴 때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싱하는 제가 배우는 생물학적인 딱 한 종이 아니라 소리쟁이, 수영, 그러니까 마디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식물들을 묶어서 싱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배고플 때 그것도 도움이 되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렇게 할머니한테 배웠습니다. 박완서 선생님의 소설 제목도 그 싱하가 사라진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여러 상실을 경험하고 사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풍요롭지만 어떤 결핍을 늘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싱하를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는 이렇게 싱하를 만날 수 없지만 숲속에 가면은 인간이 훼손하지 않은 조금이라도 자연이 남아있는 곳에 가면 싱하가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싱하를 사는 장소에 가더라도 내가 싱하를 알아볼 수가 없다면은 싱하인지 모르고 지나쳐요. 제 책이 다양한 안내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결국은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그 마음만 놓지 않는다면은 뭐든 그냥 버텨서 해낸다는 거. 앞서서도 저 소개해 줄 때 말씀해 주셨는데 덕업일치라고 덕질하다가 직장까지 갔게 되는데 사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1% 정도예요. 99%는 제가 원치 않는 일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 곁에 머물 수 있다면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호모사피엔스 한쪽만 모인 공간이지만 이 화면에서 정말 오늘 고양이도 있었어요. 다양한 종들 만나는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밌었습니다.